조현우의 선방은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환호성이 공기를 가르며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승부차기에서 한국의 선수들은 차분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정확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사우디는 압박감 속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한국의 우세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마지막 키커로 나선 한국의 황희찬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한국 대표팀의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의 골은 경기의 클라이맥스로 한국 팬들은 기쁨과 환희로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부차기의 승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한국 대표팀의 집념과 끈기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한국 대표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는 정신력과 집중력이 승리의 열쇠였다며 선수들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선수들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싸워 이겼다며 팀워크와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의 전반전이 별다른 득점 없이 마무리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 긴장감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다우 사리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사우디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한국 팀에게는 상당히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정우영을 빼고 황희찬을 투입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 했죠. 후반 19분에는 또 다른 전략적 변화를 가져가며 이재성과 정승현을 빼고 박영호와 조규성을 투입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300에서 400으로 전술을 변경하며 공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사우디 팀은 한 골을 넣은 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를 시전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이 때문에 추가 시간이 거의 15분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맹공격을 펼쳤고 후반 40분에는 황희찬의 컷백을 황인범이 멋진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사우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버렸죠. 경기는 계속해서 한국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선수들의 헤더 시도도 사우디 수비진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결국 정규 시간이 종료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분이었어요. 한국은 남은 시간 동안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경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팀의 열정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승부는 그대로 결정되어 버렸죠.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이강인의 정교한 크로스와 조규성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추고 나오며 한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경기 한국 선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둔 그 순간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기적과도 같은 동점골이 터졌죠. 서우의 왼쪽에서 온 헤더 패스를 조규성이 마침내 골망을 흔들며 사우디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조규성은 이전 세 경기에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고전했지만 이 순간 완벽하게 부활한 듯했습니다. 그렇게 연장전으로 접어든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전반 초반부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연장전에 들어서며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반면 한국팀은 상대적으로 생기가 넘쳤고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이 돋보였습니다. 연장 전후반 30분 동안 한국은 여러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간발의 차이로 득점에 실패했죠. 마침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 이 경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이 실려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며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과거의 승부차기에 대한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승부차기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싫어했죠. 이전에는 승부차기 중에 뒤돌아서서 눈을 가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한 번 키커로 나서겠다고 결정했고 이는 그가 선수들의 부담감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결단은 과거 박지성 선수의 경험과도 연결됩니다. 박지성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다시 뛰고 싶은 경기로 2011년 아시안컵 4강의 한일전을 꼽았는데요. 그 경기는 일본이 승부차기 끝에 한국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 우승한 경기였습니다. 박지성은 당시 자신이 승부차기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서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는 자신보다 어린 선수들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는데 후에 그 선수들이 긴장한 상황에서 실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한국의 패배로 이어졌죠. 박지성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가야 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과 박지성의 이야기는 한국 축구에서 주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승부차기의 순간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자신감, 팀에 대한 책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팀의 주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꺼리는 승부차기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서며 강한 결의를 표현했죠. 그의 리더십은 승부차기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손흥민이 첫 번째 키커로 멋진 골을 성공시키며 한국 팀의 자신감을 높였고, 이후 나선 모든 한국 선수들도 골을 성공시키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서령우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났습니다. 서령우는 손흥민 선수가 팀원들에게 골을 못 넣어도 괜찮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선수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승부차기를 할 때 골대 뒤편에 대한민국 응원단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붉은 악마가 준비한 응원 구호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선수들은 이를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고, 이로 인해 킥의 정확도가 높아져 모든 선수들이 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선수들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 되어 만든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후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순간은 한국 축구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팀은 8강에서 호주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틀 동안의 치열한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호주는 우리보다 이틀을 더 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로 경기에 임하게 되죠.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팀은 어떠한 전략으로 경기에 임할지, 그리고 또 다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